4년 전에 우리 남구와 동구가 함께된 지역구가 된 것을 저는 천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저를 너무 많이 아껴주셨기 때문에 제가 동구 남구를 가리지 않고 제 힘 닿는 데까지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제가 뭘 했냐는 것은 의정보고서 내지는 선거 홍보물이 가면 다 아실 거고,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 사태가 와가지고 이 대면 접촉을 못합니다. 대면 접촉을 못하니까 무조건 묻지마 민주당이다 하는 그 분위기를 깨뜨려야 되는데, 그 분위기를 깨뜨리려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 만나기 어렵고, 저는 사람만 만나면 설득을 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묻지마 민주당을 하게 되면 결국 유권자에게 돌아온 것은 홀대와 무시밖에 없습니다. 아무나 공천해줘도 누구나 당선이 될 수 있고 한다면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 지역 주민의 민원을 성가시게 귀찮은 일을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어리석어 가지고 묻지마 투표를 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말로 우리 힘으로 만들었던 문재인 정권이 성공을 하려면 이제까지는 잘못했다는 것이 대한민국 여론의 80%입니다. 앞으로 잘하게 하려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스스로 반성하고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만 되어버리면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잘한다는 박수는 칠지언정 잘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잘한 것은 더욱 잘하게 해줄 것이고, 못한 것은 잘못했다 이런 방향으로 하라 하고 비판하면서도 지지를 하는, 다시 말해 협력을 하는, 그래서 이 정권이 성공하게 하는 그 역할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찍는 것이 이 지역의 발전, 여러분의 민원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호남을 대변하지는 못하지만 호남이 앞장서서 만들었던 이 정권이 실패를 하게 되면 국정농단 세력에게 정권이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려면 잘한 것은 더욱 잘하게 힘을 보태주고, 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단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광주만 보더라도 여러 정치 세력이 합리적인 경쟁을 해야만이 여기에 대한 이 공약도 하고 저 공약도 하고 이 약속도 하고 저 약속도 해가지고 우리 광주, 우리 남부, 동부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해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김대중 정부에서 오늘날 말하면 민정수석을 한 사람입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 그랬습니다. 대통령께서 민주화를 만드는 엄청난 역사적 위협을 달성하셨지만은 역으로 공천, 즉 당선이라는 그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공천장을 받으면 국회의원은 공천장을 준 정당 총재에게 충성하고 유권자에게는 쳐다보지도 돌아보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호남이 이렇게 발전을 못하고 낙후됐고, 호남이 어려웠을 때 국회의원들이 해놓은 것이 하나도 없다. 오늘도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거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김대중 대통령도 저한테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전체를 우리가 밟아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민생당은 김대중을 만들었던 사람, 김대중이 사랑했던 사람이 전부 만드는 정당입니다. 그동안에 흩어졌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긴 했습니다만은 김대중의 정신을 본받은 정당이 바로 우리 당이기 때문에 바로 이게 원조 민주당입니다. 저쪽 민주당은 노무현, 문재인 정신을 닮은 민주당이어서 김대중 민주당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호남에서는 김대중 민주당과 착각을 해가지고 맹목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 점은 여러분들이 꼭 좀 짚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번에 당선이 되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 하나 있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해서 통과됐던 도시재생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도시재생법은 도시재생지역으로 국가에서 지정을 하고, 그 지정된 도시재생지역에서 재개발을 하게 되면 지금 재개발하고는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지금 재개발은
중요한 건설회사를 제가 데리고 오고 그 주변의 환경을 정비해주고 하다 보니까 아파트 값이 오르고 여기 땅값이 오르고 또 여기 남구로 말하면 사직동, 양림동 같은 경우를 도시재생 뉴딜 지역으로 지정을 받게 해줬는데 그것이 제가 대표에 발의해서 만들어졌던 도시재생 활성화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격 시행이 되면 이제 도시재생 지역을 지정받으면 그 안에서는 건축법상 용적률, 건폐율, 층고 제한의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확보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소방도로, 공원용지, 도서관 용지를 국가에서 매입을 해줍니다. 지금은 재개발을 하려면 10,000평 재개발을 했을 때 한 2,000평은 그 3개의 필수 확보 토지용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조합원의 이익이 없어지는데 그걸 국가에서 대신 매입을 해주기 때문에 또 층수도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용적률, 건폐율도 예외가 인정되지.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조합의 이익이 돌아가고 정주민이 전부 다 여기 재개발이 되더라도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듭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지역 안에서는 취득세, 등록세가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남구나 동구에 이 도시재생법이 본격 시행이 될 때 여러 곳을 재생지역으로 제가 지정받도록 해가지고 주민에게 그런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 남구와 동구가 대박을 맞이하는 길이고 여기 남구를 지켜주고 여기 동구를 지켜준 여러분들에게 국가가 주는 선물인데 국가가 줄 선물을 제가 가져와서 여러분한테 나눠주는데 이런 일은 초선은 못합니다. 또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 이제는 마비가 된 지역경제, 도탄에 빠진 민생을 살려야 되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은 각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이 전부 자기 쪽으로 예산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꼭 아프리카 초원에서 약육강식이 일어난 것처럼 전쟁을 방불케 하는 혈투가 벌어집니다. 그럴 때 힘이 있어야 되고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경륜이 있는 국회의원만이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역할을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저는 정계를 떠날 그런 각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계 기약 입문해가지고 국회 부의장까지 했습니다. 국회 부의장은 국가 의전서열 6번째입니다. 더 이상 여한도 없지만 그래도 저를 사랑해 주셨던 남구 동구 주민들에게 반드시 보훈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호남의 자존심을 한 번은 세우는 역할을 한번 하고 가겠다 이런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지만은 저와 함께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저의 격려와 응원을 주시면 저는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래서 이 4월 10일 날 11일 날 사전 투표가 실시되는데 여러분이 주위에 계신 친인척, 지인들 그분들을 많이 함께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를 해주시면 본투표보다도 환산하기 때문에 또 어디 아무데라도 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투표할 수 있을 거고 투표를 높이는 방법도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는 4월 15일 날 반드시 당선이 돼가지고 여러분께 약속했던 그 역할을 제가 성공적으로 마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노인복지 신문사와 인터뷰를 하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광주광역시 동남을 지역구에 출마한 민생당 기호 3번 박수선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경제정책을 여파로 우리 민생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서 민생은 정말로 어지럽고 정말로 힘듭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게 되면 망가진 지역 경제, 재난 상태에 있는 국가 경제, 그리고 도탄에 빠진 민생을 어떻게 구하고 또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최우선의 해결책이 강구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 재난 상태에 빠진 국가 경제를 살려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입법적, 제도적 노력을 함과 동시에 지역 활성화, 경제
민생을 포함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민생당은 원래 민주의 본당이고 민생을 책임지고 끝까지 민생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출범한 당입니다. 오로지 민생을 위해서는 민생당의 승리가 절대 필요합니다. 많은 지혜와 또 기대를 함께 주시면서 지지를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